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기가 막힌 막장 며느리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요양원에 있던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 날, 며느리의 가방 속에서 그분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 카드로 긁힌 돈, 4년 동안 무려 5천만 원.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였죠. 그게 죄예요? 어차피 죽으면 제 돈 될 건데요. 이 이야기는 평범한 한 가족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들 성호, 며느리 연주, 그리고 요양원에 누워있던 시아버지 정수. 누구나 그렇듯 처음엔 서로를 믿었습니다. 그날 성호의 휴대폰에 한 통의 문자 알림이 도착하기 전까진 말이죠. 신한카드 결제 승인 178만 원 현대백화점, 카드 소유자 박정수. 요양원 병실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명품 백이 결제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반전의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주 이런 인생 드라마를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4년 전 2020년 가을, 75세 박정수 어르신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아들 성호는 40대 후반, 글로벌 건설 회사에서 해외 프로젝트 총괄을 맡고 있었습니다. 중동, 동남아를 오가며 한 달에 한두 번 겨우 집에 들르는 생활이었죠. 네, 아버지가요? 지금 바로 와. 죄송합니다. 두바이 현장 미팅이 내일인데.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성호는 급히 귀국했지만 3일 뒤 다시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아내 연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아버님, 걱정 마세요. 오빠는 해외 출장이 많아서 제가 모실게요. 병원비며 용돈이며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카드도 제가 보관할게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자주 못 오니까 아버지 좀 부탁해. 걱정 마. 당신은 돈이나 잘 벌어와. 아버님은 내가 잘 모실게. 그래, 고맙다, 며느리. 그렇게 아버지의 카드는 연주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연주는 더 큰 제안을 했죠. 오빠, 아버님 통장이랑 재산 관리도 내가 할게. 오빠는 해외 있을 때 많잖아. 병원비 내고 생활비 관리하고 세금도 내야 하는데 누가 해? 그래, 그게 낫겠다. 아버지 인감도 내가 맡기고 갈게. 고마워, 여보. 그날부터 연주는 시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손에 쥐게 됩니다. 통장 4개, 적금 2개, 부동산 관리까지 말이죠. 성호는 한 달에 20일 이상 해외에 있었고 아내 연주의 말을 믿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병원비와 생활비 관리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아버지 돈을 손에 쥔 연주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어느 날 성호는 싱가포르 출장 중 우연히 아버지 명의 카드 문자를 보게 됩니다. 이게 뭐야? 신세계 백화점 238만 원 결제. 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신데 백화점은 왜? 성호는 급히 연주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이거 아버지 카드로 백화점에서 뭐 샀어? 아, 그거. 아버님 옷이랑 이불 좀 사드렸어. 요양원 침구 너무 낡아서. 당신 없을 때 내가 다 챙겨야 하잖아. 아, 그렇구나. 내가 자주 못 가서 미안해. 고마워, 당신. 괜찮아. 당신은 돈이나 잘 벌어와. 아버님은 내가 알아서 할게. 성호는 연주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외에 있는 동안 아내가 고생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문자는 계속 왔습니다. 호텔 결제, 항공권, 고급 레스토랑, 미용실. 그리고 성호가 바쁜 사이 연주는 시아버지 통장에서도 조금씩 돈을 빼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성우가 베트남 출장에서 급히 귀국해 아버지 병실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어머, 성우 씨. 오랜만이에요. 요새 해외 많이 다니시죠? 그래도 며느리분이 워낙 자주 전화하셔서. 아, 그러고 보니 아내분 정말 좋으시던데요. 얼마 전에도 친구분이랑 제주도 다녀오셨다면서요? 제주 사진 보여주시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제주도요? 네. 2박 3일로 신라 호텔 묵으셨다고. 아버님한테도 선물 사왔다고 하시던데요. 며느리 복 터지셨어요. 성우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건 일주일 전 언뜻 본 카드 결제 문자였습니다. 제주 신라 호텔 98만 원. 그때 연주는 친정 엄마 병원 모시고 간다고 했었죠. 그리고 성우는 또 다른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요즘도 자주 와요? 자주요? 명절이나 아버님 생신 때는 꼭 오시던데. 평소엔 잘 못 뵙는 것 같은데요. 명절이랑 생신만. 연주는 매주 몇 번씩 간다고 했는데. 그날부터 성우의 의심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다음날 해외 출장을 미루고 아버지 명의 카드 4년치 명세서를 모두 출력했습니다. A4 용지 37장. 그리고 아버지의 통장 거래 내역도 함께 뽑았죠. 명품샵, 호텔, 에스테틱, 헬스장. 이게 다 뭐야? 그리고 이건 통장 거래 내역에는 4년간 조금씩 빠져나간 돈들이 있었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요양원비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 요양원비는 자동이체로 따로 나가고 있었죠. 카드값 5천만 원. 통장에서 인출한 돈 2,300만 원. 도합 7,300만 원. 성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해외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 아내는 아버지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4년 동안 내가 믿고 모든 걸 맡겼는데. 성우는 문득 3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성우야, 연주가 너한테는 잘하지? 나는 좀 그래. 우리한텐 좀 그래. 엄마, 무슨 소리세요? 연주 착한 애예요. 내 귀걸이 어디 갔는지 아니? 내가 간직하던 금반지도 어느 날 사라졌어. 엄마, 그건 엄마가 깜빡하신 거겠죠. 연주가 그럴 리 없잖아요. 그때는 어머니의 건망증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걸까요? 성우는 요양원에 부탁해 지난 4년간의 방문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성우 씨, 이거 보시면 아내분 방문 기록이 한 달에 한 번도 안 되시네요. 첫 해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오셨는데 그 후부터는 생신이나 명절 때만 오셨고 그것도 30분 정도 계시다 가셨네요. 네. 그럼 그동안 매주 아버지 뵈러 간다던 건? 죄송합니다만 실은 저희도 궁금했어요. 성우 씨는 해외 계셔서 어쩔 수 없다 쳐도 며느리분은 연락만 하시지 잘 안 오셔서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연주는 4년 동안 아버지를 거의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친구들과 브런치를, 쇼핑을, 여행을 다녔던 거죠. 성우가 해외에 있는 동안 아무도 확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아내만 믿고 아버지를 이렇게 오래 혼자 계시게 하다니. 그날 밤 성우는 연주를 마주했습니다. 다음 날 독일 출장을 취소하고요. 이게 뭐야? 뭐가? 아버지 카드값이 지난 4년 동안 5천만 원이야.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2,300만 원이고 다 해서 7,300만 원이야. 정말 당신이 다 갖다 쓴 게 맞아? 당신을 믿고 맡겼는데? 야, 나도 고생했어. 당신은 해외 나가서 호텔에서 자고 비행기 비즈니스 타고 다니잖아. 나는 혼자 집에서 시아버지 뒷바라지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뒷바라지? 당신 요양원에 한 달에 한 번도 안 갔잖아. 그건 요새 좀 바빠서. 명품 가방 사고 제주도 가고 호텔 스파 받으러 갈 시간은 있었어.
어차피 그 돈 유산으로 우리 주실 돈이잖아. 내가 조금 일찍 쓴 게 뭐 어때서. 당신 월급으로는 내가 명품 하나 못 사게 하면서. 유산? 그게 몰래 쓸 이유가 돼?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아버지 몰래 내 등 뒤에서. 그 순간 성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아버지가 급성 폐렴으로 위독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요양원 병실, 인공호흡기 소리만 가득한 공간. 성호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아버지를 옆에서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성호야. 네, 아버지. 나 다 알고 있었어. 네. 그렇습니다. 정수 어르신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연주가 내 카드로 명품 가방을 샀구나. 하지만 뭐 어떠랴. 며느리도 힘들었을 텐데. 성우가 행복하면 됐지. 아버지는 며느리의 배신을 알면서도 아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에도 한계가 있었죠. 연주, 네가 날 안 찾아오는 거 알고 있었다. 그래도 참았지.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내 카드로 즐겁게 살았냐? 그 돈이 그렇게 필요했냐? 죄송해요. 다 갚을게요. 갚는다고 깨진 신뢰가 돌아오겠냐? 성호야. 네, 아버지. 내 책상 서랍에 봉투가 있으니 그걸 열어봐라. 그 말을 끝으로 정수 어르신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 성호는 아버지 집에서 가져온 봉투를 열었습니다. 성호에게. 아빠는 다 알고 있었단다. 연주가 내 카드를 어떻게 썼는지, 통장에서 얼마를 빼갔는지, 날 몇 번이나 찾아왔는지. 하지만 내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참았지.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건 연주의 카드 사용 내역과 통장 거래 내역을 일일이 수기로 기록한 가계부였습니다. 무려 4년치. 아버지는 모든 걸 기록하고 계셨던 겁니다. 내가 해외 출장 갈 때마다 나는 걱정했단다. 며느리한테 모든 걸 맡겨야 하는 상황이 안타까웠지. 하지만 이젠 내가 진실을 알아야 할 때다. 내가 연주한테 맡긴 재산은 일부러 남겨둔 거야. 진짜 내 재산은 따로 있단다. 따로. 아버지, 이게 무슨. 내 재산은 모두 너에게 상속한다. 그리고 연주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마라. 신뢰를 저버린 사람에겐 그럴 자격이 없다. 내가 죽거든 서랍 맨 아래 있는 통장을 봐라. 그게 진짜 내 유산이다. 10년 전부터 성호 네 명의로 조금씩 옮겨뒀어. 연주가 절대 모르는 통장이야. 아버지는 며느리를 시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연주는 완벽하게 낙제했죠. 성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통장 한 권. 표지에는 성호 명의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뭐야? 잔액 7억 3천만 원. 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을 연주 몰래 성호 명의로 바꿔두셨던 겁니다. 무려 10년 전부터 차곡차곡 말이죠. 아버지. 성호는 장례식장에서 오열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성호의 사촌형 진우도 있었죠. 성호야, 조의금 여기 있어. 그나저나 삼촌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통장이랑 다 며느리가 관리했다며? 연주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당연히 반반이죠, 오빠. 전 4년 동안 아버님 재산 관리하고 모셨으니까요. 통장도 인감도 제가 다 가지고 있고요. 당신 몫은 없어. 뭐? 무슨 소리야? 내가 통장 4개, 적금 2개 다 관리했잖아.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이야. 그리고 이건 아버지가 10년 전부터 내 명의로 옮겨두신 진짜 통장이야. 7억 3천만 원. 당신이 관리하던 통장들은 아버지가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남겨둔 거였어. 그게 무슨.
그리고 이게 아버지가 직접 쓰신 기록이야. 당신이 지난 4년 동안 7,300만 원 썼다는 걸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하셨어. 여기다 있어. 성우의 폭로에 장례식장에 있던 조문객들 모두가 놀랐습니다. 시아버지 돈을 며느리가 7천만 원이나 몰래 썼다고? 아이고, 며느리가 그럴 수가. 그 많은 돈을 혼자 다 썼다고? 백화점, 호텔, 제주도. 성우가 해외 나가 있는 동안 이런 짓을. 연주는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나도 힘들었어요. 남편은 해외만 가고 나 혼자 집 지키고 시아버지 뒷바라지하고. 그 정도는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뒷바라지. 요양원 기록 보니까 너 한 달에 한 번도 안 갔더라. 그것도 뒷바라지야? 아이고, 성우가 해외에서 죽어라 일할 때 뒤통수를 이렇게 치다니. 연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녀가 의지했던 건 단 하나, 내가 관리하는 통장에 재산이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마저도 함정이었단 걸 연주는 미처 몰랐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뒤 성우는 연주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위자료는 안 줄 거야. 그 대신 당신이 아버지 돈으로 쓴 7,300만 원. 다 갚아. 분할로라도 좋으니까. 7천만 원을 어떻게 갚아? 나 지금 돈 없어.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횡령죄로도 고소 가능하대. 변호사랑 상담했어. 당신 날 고소하게? 우리 부부잖아. 부부? 지난 4년 동안 내가 해외에서 일할 때 당신이 한 건 뭔데? 내 아버지 돈 축내고 거짓말하고 병원에도 안 가고. 그게 부부야? 성우는 명품 가방 여러 개를 연주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다 팔아. 당신이 아버지 돈으로 산 거잖아. 그리고 당신이 관리하던 통장 잔액도 전부 법적 상속인인 나한테 넘어와. 아버지 유언대로 당신 몫은 없어. 그럼 난 어떻게 살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잖아. 신뢰를 잃으면 끝이라고. 우리 끝이야. 그리고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당신은 처음부터 돈만 보고 있었던 거야. 1년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이혼 후 아버지가 남기신 7억 3천만 원으로 작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신뢰재단이라는 이름으로요. 해외 출장도 줄이고 국내 프로젝트로 옮겼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같은 분들을 혼자 두지 않기 위해서였죠. 복지재단을 세우던 날 찾아온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남기신 건 돈이 아니었어요. 신뢰의 소중함이었죠. 그리고 가족 곁에 있어야 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일만 쫓아가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쳤었어요. 이제는 그 시간을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연주는 결국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100만 원씩 갚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은 모두 중고로 팔았고 SNS 계정도 삭제했죠. 친구들은 하나 둘 떠나갔고 연락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건 돈이었지만 잃은 건 전부였습니다. 성우는 집을 정리하다가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쓰신 일기장이 있었죠. 2019년 5월 3일. 오늘 내 금반지가 없어졌다. 연주가 가져간 것 같은데 성우한테 말하면 싸울까봐 참는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며느리의 본 모습을. 하지만 아들을 위해 침묵하셨던 거죠. 엄마, 아버지, 제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날 성우의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박성우님 카드 결제 완료. 신뢰재단 기부금 7,300만 원. 기부자 박정우님. 성우는 아버지 이름으로 연주가 썼던 정확히 그 금액만큼을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성우는 그 돈을 자신의 월급으로 채워서 아버지 명의로 재단에 기부한 겁니다. 아버지,
제가 해외에만 쫓아다니지 않았다면, 아버지 곁을 더 지켰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제 이 돈은 진짜 좋은 곳에 쓰일 거예요. 편히 쉬세요, 아버지. 아버지의 카드는 지금 성호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2번 다시 쓰이지 않을 신뢰의 증표이자 성호 자신에게 주는 경고로서 말이죠. 돈보다 중요한 건 곁에 있어주는 것이라는 의미로 말입니다. 누군가는 돈으로 사랑을 잴 수 있다고 믿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돈보다 더 비싼 게 있습니다. 바로 신뢰라는 이름의 마음이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매주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박정수 어르신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오늘도 묵묵히 가족을 지키는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밥상이었습니다.